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엽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입니다. 네, 헤르드경제 김태열 의학전문기자입니다. 자, 2021 췌장 분야 최고 명의 우리 서울 아산병원의 김성철 교수님을 모시고 자 2탄 시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성철 교수님, 우리 김태열 기자님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 일부에서 교수님 그 수술 실적이라든가 네네. 제가 말씀드렸다면 네, 이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네. 서울 아산병원 홈페이지에 칭찬 코너를 보면은 네. 교수님에 대한 칭찬이 그렇게 많대요.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 그냥 혹시 환자들이 돈을 뿌렸습니까? 돈 없어요. 저. 환자들이 김성철 교수님을 해리포터 교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제 있습니다. 그러게요. 글쎄, 네. 해리포터가 귀여워서 그런가요? 아니요? 친절. 마술의 손. 그만큼 마법의 마술의 손이라는 거죠. 아, 네. 네. 야. 귀여워서 그런 게 아니군요. 예전에 어떤 뭐 인터넷 뭐 기사 같은 거 제가 보니까 교수님이 의대 다닐 때만 해도 뭐 외과 의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네네. 태백의 한강촌에서 군의관 생활을 하시면서 외과 의사를 꿈꾸셨다고 해요. 맞습니까? 최대 또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췌장암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긍정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뭐 그거는 췌장암뿐만 아니라 모든 사실은 세상 일도 그렇고 모든 암이 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져야 뭐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또 새로운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방법에 다 순응해서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의료진이 환자분들한테 권했을 때 환자분이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개선을 하시고요. 잘 하세요. 그리고 몸 자체도 긍정의 마음을 가졌을 때 더 좋은 호르몬이라든지 맞습니다. 더 좋은 치료제가 나오니까요. 네. 자, 우리 김성철 교수님은요, 국내 췌장암 최고 명의 15명에게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을 때, 본인의 가족이 췌장암 걸렸을 때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요. 15명 중에 12명이 우리 김성철 교수님을 추천했습니다. 3명이 궁금하네요, 진짜. 네, 3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찾아서 보내주시죠. 무려 12명이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 췌장암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헷갈립니다. 그 아까 만성 췌장염 또는 급성 췌장염, 이 췌장과 이 정상이 좀 비슷할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다를 수 있고 또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췌장염하고 췌장암은 근본적으로 그 차이가 많죠. 췌장염은 이제 그 병으로 이제 치료를 잘하면은 돌아가시지 않는 병이고, 네. 암이라는 거는 이제 치명적인 병이고, 그래서 일단 큰 차이는 병의 차이는 그런 거고요. 근데 췌장 증상이나 뭐 이런 임상적인 그런 형태로 보면은 췌장암도 초기에 이제 췌장염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췌장염을 동반하면은 증상이 췌장염하고 당연히 구분이 안 되죠. 구분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췌장염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안에는 암이 있는 경우가 또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왜 간염 같은 경우도 간염이 있으면 간경화가 되고 간암으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많잖아요. 그런데 췌장염이 그럼 췌장암하고 넘어가는 게 어느 정도 몇 퍼센트가 그런? 급성 췌장염은요 그렇게 뭐 암으로 가고 뭐 그러지는 않아요. 그건 치료가 하면 좀 다른데 만성 췌장염으로 이제 넘어갔을 때 급성에서 이제 만성 췌장염으로 넘어갔을 때는 문제가 좀 달라져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이 오래되면은 췌장암의 한 원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이제 뭐 몇 배까지도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그래서 만성 췌장염을 가지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아까 그 위험 인자를 가진 그룹이라 생각하고 정기 검진이나 이런 거를 게을리하시면 안 됩니다. 둘 다 복통이 나타나는 동일한 증상이지만 이렇게 생존율에서 급격한 차이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죠. 자, 2015년도에 췌장암 발생률을 보면요, 연령대가 70대가 31.6% 가장 많고 60대가 26.6%, 80대 이상이 또 18.7% 순인데, 그럼 이게 췌장암이라는 거는 젊은 층에는 상대적으로 좀 적다는 의미인가요? 안심해도 되겠네요. 그렇지. 상대적으로는 적은 게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뭐 혈액암이나 이런 것들은 소화가 많은 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용성, 그러니까 딱딱한 암들은 되게 나이가 많아서 이게 금방 생기는 게 아니라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그 피크가 이제 오는 연령대가 있는데 췌장암은 이제 아마
70대, 60대가 사실은 제일 많이 발병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경험한 환자는 10대도 있었어요.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런 데 대한 원인은 유전적인 게 많긴 한데요. 많긴 한데, 그렇다고 그래서 10대나 20대에도 이상한 증상이,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은 꼭 검사는 받아보셔야 됩니다. 예외는 없어요. 자, 아까 유전적 요인도 말씀하셨고, 그 췌장암의 경우 당뇨병이 유독 좀 많은 상황인데, 실제로 그 국립암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그 중년 이후에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면 췌장암을 의심해봐야 될 정도의 연구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췌장 환자는 당뇨 발생률이 무려 5배나 높다고 합니다. 자, 이런 췌장암 환자에서 당뇨병이 생겼다면 어느 정도 진행된 것이다 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잠깐 일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당뇨병이 생기면은 조기 신호라고 사실 좀 볼 수는 있어요. 아주 초기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당뇨병이 생겼다거나 특히 인생의 후반 들어서 갑자기 없던 당뇨병이 생기면은 거의 췌장암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 췌장에 대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평상시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도 당뇨 조절이 갑자기 인슐린 사용하는 양이 늘어난다든지 먹는 약으로 조절이 잘 안 된다든지 그러면은 반드시 한 번쯤은 췌장암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췌장암이 생길 정도의 당뇨병이라면 이미 그 예를 들어 혈당이 막 깜짝 놀랄 정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를 경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수술로 예를 들어서 췌장암을 제거하는 그런 거를 하면은 췌장을 다 잘라내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돌아가시지는 않으세요. 췌장이 없다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건 아닌데요. 대신에 이제 당뇨가 발생하게 되죠. 당뇨가 생기니까 인슐린을 이제 저희가 투여하면서 생활을 하죠.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여러 암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뭐 평상시에 예방하려면 뭐 어떤 뭐 좋은 음식이 있느냐, 뭐 운동은 뭘 해야 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좋은 음식이 있습니까? 췌장암에? 추천할 만한 한약. 제가 몰래 먹는 뭐 이런 거. 네. 그런 것도 좋고요. 환자들이 가장 많은 질문일 것 같은데요.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제 췌장암에 오시기 전에는 저를 안 보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물어보지 않는데 수술하고 나서 이제 많이 물어보시죠. 제가 어떤 음식을 먹어야 재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사실은 이제 췌장암이 걸리기 전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다 이렇게 정설로 돼 있는 음식은 사실은 없죠. 모든 암이 뭐 그렇게 어떤 특정한 음식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이제 전 세계 그 암 연구재단이나 미국 암 이런 센터에서 나온 그 공고 사항은 있어요. 거기에서 일단 제일 중요한 것들이 비만은 공통적으로 사실은 모든 암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갑자기 허리둘레가 커지는 복부 비만이나 체중 증가 이러한 그리고 BMI라고 체해 질량 지수라고 있잖아요. 증가하는 거는 모든 암에 공통적으로 안 좋고 췌장암에도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한 요인이 올 수 있는 것들은 음식하고도 관련이 많이 되죠. 지방이 많은 음식,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붉은 고기라고 하는 그런 고기 종류, 뭐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그런 체지방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음식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좋은 음식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반대로 우리가 신선한 야채, 뭐 곡물류, 잡곡식으로 돼 있는 그런 것들, 전분이 좀 적은 음식들, 그다음에 신선한 유제품 이러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공격 인자에 대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암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보여지죠. 굉장히 적당한 운동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딱히 췌장암에 포커스 맞춰서 좋은 음식이라는 거는 없는 거군요. 그렇죠. 피해야 될 건 많이 있습니다. 피해야 될 건. 술과 담배 뭐 이런. 맞습니다. 담배도. 담배는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술은 담배는 췌장암뿐만이 아니라 폐암 모든 암에
공공의 적이죠. 췌장암에는 담배가 제일 안 좋습니다. 네. 담배가 제일 안 좋아요. 제일 안 좋아요. 자, 교수님, 그 아까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 또 말씀하셨는데, 뭐 어느 정도 생활 습관을 유지해야 될지, 요거 좀. 아까 뭐 식생활 습관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주의해야 될 음식하고 피해야 될 음식은 이제 되게 일반적인 기준하고 같습니다. 네. 같고 그래서 비만을 피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운동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해요. 학교 다닐 때는 그 등산을 했어요. 타고 네. 뭐 등반도 다니고 그런 운동을 했고 테니스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현재는 골프도 하고 네. 맑은 공기를 쐬려고 많이 하고 걸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죠. 그런 습관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것도 딱히 뭐 췌장암에 뭐 좋다기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우리 예, 몸이 맞습니다. 향상시킨데 좋은 네네. 그런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저 췌장암을 뭐 최근에도 보면은 사실 이게 그 뭐 국가대표 그 축구 국가대표 유상철 유상철. 감독도 있고 네, 해가지고 네. 깜짝 얼마 전에 놀랐네. 네. 한번 크게 이슈화된 적이 있죠. 운동한 사람이 그렇게 건강하신 분도 갑자기 그렇게 되시니까 갑자기. 그 마지막으로 췌장암을 지금 그 앓고 계시거나 좀 절망에 빠지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교수님 희망의 메시지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잃지 않고 꼭 전하는 메시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희망이에요. 희망. 저희가 예전에는 이런 자담도 췌장암은 못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건강광자를 제가 한 5년 전, 6년 전부터 저희 병원이 이제 시작을 선두적으로 했는데 네. 건강광자를 못했어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드릴 말씀이 말을 할 수가 없는 없었어요. 거죠.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의사가 먼저 극복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이제 바꾸고 이거는 언젠가는 극복될 것이다. 이 병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환자분들한테 환자분도 하시면은 나으실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 희망 메시지를 좀 줄기차게 이제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오랜 몇 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아까 췌장암의 성적이 이제 12.5%라고 2018년에 나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기에는 미미한 숫자 같지만은 8%에서 12%로 올라가는 데는 엄청난 노력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성적은 굉장히 의미가 큰 거예요. 네. 제가 예측하건대 췌장암의 성적이 곧 20%로 올라가요. 야.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그런 노력들이 물론 뭐 수술하는 것도 중요하고 항암 치료도 중요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들이 그거에 따라서 식생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췌장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조기 발견으로 연결이 되고 이런 종합적인 것이 이게 발전이 돼야 암 성적이 올라가거든요. 수술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몇 년 동안의 노력은 하여튼 그런 희망을 환자들한테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일환으로 건강 감자도 하고 이제 제가 오늘 이런 책을 가져왔어요. 이게 간담체과에서 네. 하는 퍼플 리본 캠페인 아닙니까? 예, 이게 이제 저기 보라색. 공통적으로 이 보라색이 췌장암입니다. 네. 바로 췌장암 안내서고 이거 서점에서 살 수 있습니까? 네, 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라색이 좀 다르죠. 보라색이죠. 보라색. 퍼플입니다. 퍼플.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문을 쓴 글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췌장암을 전공하면서 얼마나 저 자신도 힘들었는지 네. 환자분들한테 막 거의 매일 혼났어요. 이렇게 먹고. 근데 이 책을 제가 낸 이유도 이제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환자분들한테 이제 네. 이거는 우리가 싸워 이기지 않으면은 네.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런 뜻으로 하고요. 네. 곧 좋아집니다. 책은 그 링크를 저희들이 밑에 붙여놓을 테니까 바로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이상 마무리할까요? 자, 교수님의 희망찬 응원을 우리가 들어봤고요. 2021 우리 췌장암 명의들이 뽑은 명의 김송철 서울 아산병원 외과 교수님을 모시고 2탄 췌장암의 예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또 명의들을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한 내용을 계속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